안녕하세요. 물류정보관리사 물류2급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먼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RP 정보관리사는 종류가 1급이 있고 2급이 있는데요. 제가 수업하는 내용은 물류 2급에 관한 내용 설명을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물류 2급 시험은 이론이 있고 실무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20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한 배점당 하나 5점이 되겠죠. 그래서 평균 60점이 되시면 합격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론이건 실무건 이론 실무 중에 한 과목이라도 60점 미만이 나오면 평균 점수가 60점이 넘더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어요. 즉 꽈락 40점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론 90점 맞고 실기 30점 맞았다. 그럼 평균 60점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평균 60점이 되더라도 이분은 자격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론 80점 맞고 실무 40점 맞으면 똑같이 평균 60이죠. 이분은 합격이에요. 자격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 물류 이론 똑같이 비중을 두셔서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애써 공부했는데 하나가 꽈락이 나서 평균이 되는데 합격이 안 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시험은 이론 시험을 보고 바로 이어서 실무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간혹 질문을 많이 하는 친구들 중에 한 시간에 이론 실무를 같이 봅니까? 그렇지 않고요. 이론 한 시간 보고 40분인가 45분 시험 보겠죠. 한 과목당. 그리고 실무 또 이어서 바로 보게 됩니다. 물류 같은 경우에 1급은 이제 어떤 내용이 포함되느냐 하면은 무역 업무 있죠. 무역 업무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문제도 32문제, 단답식 정도 한 2~3문제 나오고요. 그래서 평균 70점이 돼야 돼요. 1급은. 그래서 물류 2급은 웬만한 공부 열심히 하시면 다들 합격하시고요. 물류 2급은 좀 신경 써서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업 범위, 수업 내용이 추가되는 거, 무역 업무. 더불어 이제 생산을 설명을 드리자면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질이 1급에는 포함이 돼요. 똑같이 배점은 평균 70점이 돼야 합격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은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실무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면서 교재 내용을 읽어가면서 실습을 해보시는 게 문제풀이 하는 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정보 입력서부터 시작해서 영어 편향까지 쭉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입력할 거 입력하시고 순서대로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푸시게 되면 쉽게 문제에 접근해서 답을 찾을 수 있으시니까 실무는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제 시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ERP 정보관리사 물류 2급 이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물류 이론은 1부의 경영혁신과 ERP, 2부의 물류 이론, 그래서 공급망 관리, 영업 관리, 구매 관리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1장 경영혁신과 ERP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과 ERP는 ERP 개념과 등장, ERP 발전 과정과 특징, ERP 도입, ERP 구축, 확장형 ERP, 4차 산업과 차세대 ERP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ERP 개념과 등장입니다. ERP의 개념, ERP의 구성, 경영혁신과 ERP의 등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ERP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래서 ERP, 전사적 자원관리 또는 기업 자원관리 이런 식으로도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 ERP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IT 기술이 없었다면 이 ERP는 등장할 수 없었겠죠. 특히 네트워크 기술이 없었다면 이 실시간 통합 관리는 구현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ERP는 회계지향적 정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 기업 활동의 모든 활동들은 결국은 회계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지향적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미국 생산관리협회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ERP의 개념 등장해서 ERP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RP 개념에서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ERP는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 그래서 전사적 자원관리 이렇게 많이 불리고 있어요. 또는 기업 자원관리 이렇게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 ERP는 IT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어요. 특히 네트워크 기술이 그 주류가 되겠죠. 그래서 실시간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여기서 통합이란 단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시험에 다음 중 ERP에 대한 설명 중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래놓고 각각 업무별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놓는 지문들이 있어요. 우리는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정답을 찾을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회계지향적 정보 시스템이다. 기업의 활동들이 모두 회계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회계지향적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자, 어플리케이션의 집합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선진 업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우리가 ERP를 구축을 하려면 현재 있는 그대로의 업무 상태를 이 ERP에 접목시켜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업무 프로세스를 최적화시켜서 이 최적화된 업무 프로세스가 이 ERP에 의해서 잘 관리되도록, 쉽게 이야기하면 굴러가도록, 그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업무 모델이 바로 뭐냐? 선진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된, 검증된 업무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ERP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RP는 정보 생성단위인 단위 업무 시스템들이 쭉 있겠죠. 영업이나 구매나 또는 자재 관리나 생산, 이런 것들, 또는 회계, 인사. 어떻게 보면 회사의 단위 업무들이죠. 여기에서 이제 정보들이 생성이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이 통합된 그런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관리하는 관리묘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시스템 환경 설정 또는 기준 정보 관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영자들을 위한 모듈이 있어요. 경영자들을 위한, 경영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필요로 한 그런 모듈들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ERP 구성이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저기 맨 외곽으로 둘러져 있는 이런 것들, 영업이라든가 구매라든가 생산이라든가 단위 업무가 되겠죠. 단위 업무 모듈들이 되겠고,
또 이제 경영자를 위한 모듈이 있고 시스템 관리를 위한 모듈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여기에 이런 것들 외에 다른 것들이 더 이제 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금융이라든가 서비스라든가, 그죠? 네, 확장성이 좋습니다. 자, 경영혁신과 ERP의 등장.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 많이 들어보셨죠? 경영혁신. 고객 만족을 시켜서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기업의 경영혁신 도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쟁이 심화된 글로벌 경쟁 체계에서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경영혁신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게 TQM, 전사적 품질관리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지트, 아웃소싱, 다운사이징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TPM 이런 것들도 있죠. 설비 분야의 경영혁신 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영혁신들을 기업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쟁이 심화돼서 이런 불확실성이 증가됐어요. 두려운 거죠. 그죠? 그래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경영혁신 기법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번에 BPR이라는 게 있습니다. BPR이라는 거, 요거는 별도의 시험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BPR과 ERP의 관계를 묻는 문제라든가 또는 이 BPR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BPR을 급진적 업무 재설계, 그래서 리엔지니어링 이걸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재설계다.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났었어요. 이것만 물어보는 게. BPR에서 R이 의미하는 이게 뭐냐? 재설계냐, 재구축이냐. 둘 중에 왔다 갔다 고민들 많이 우리 수험생들이 했어요. 재설계입니다. 그래서 급진적 업무 재설계.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트라는 게 있는데요. Just in time. 이게 도요타 조립 라인에서 처음 시작한 운동이에요. 그래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만들자. 쓸데없이 많이 만드는 건 낭비로 보는 거예요. 그죠? 예, 낭비라는 건 비용이 발생하는 거고 비용이 커지면 기업은 이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도요타 회장님이 포드 자동차 회사 쭉 견학 가봤더니 포드 자동차 회사에 각 공정마다 재공들이 잔뜩 쌓여 있는 거예요. 이거 왜 쓸데없이 많이 만들지? 저거 낭비 아니야? 여기서 이제 생각이, 우리는 이걸 한번 줄여보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와서 한 게, 그럼 우리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만들어야 되겠다. 물론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만들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자면 수요가 일정해야 되겠죠. 그죠? 예. 수요가 만약에 일정하지 않다 그러면 생산도 들쭉날쭉 할까? 생산량도 많이 하는 날은 많이 할 거고 적게 하는 날은 적게 할 거고 많이 하는 날은 잉여 인력이라든가 잉여 설비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 들 거고요. 부족할 때는 뭐 그런 게 되겠죠. 수요가 갑자기 증가됐나요? 헷갈리는데 증가됐을 때는 우리 지금 기존의 인력이라든가 설비 능력 가지고 과연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이 G트를 하려면 수요가 일정한, 그래서 이 공장에서도 제조에서도 주로 이제 그 자동차 조립 라인처럼 매 시간당 또는 하루 일정량 뽑아내는 그런 라인에서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TQM은 방금 말씀드린 전사적 품질 관리. 그래서 매니지먼트. 그죠? 경영이란 뜻이죠. 관리. 전사적 품질 관리. 그래서 이런 경영혁신 기법에 대한 문제들도 좀 출제가 됐었어요. 다음 중 경영혁신 기법에 대한 경영혁신 도구가 아닌 것은 또는 뭐 경영혁신 활동 내용이 아닌 것은
이거 중에 3개 놓고 다른 거 엉뚱한 거 놓고 찾아라 이런 문제도 출제될 수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기업들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그죠? 이런 경영혁신들을 추진을 했는데 그럼 결과가 어떻겠냐? 안타깝게도 만족스럽지가 못했어요. 대부분 실패하거나 또는 성과가 불만족스러웠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보니까 이 부서 간에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되어 있었던 거예요. 협조가 서로 안 됐던 거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일부 반복적인 중복 업무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죠? 열심히 경영혁신 활동을 했는데 이게 쭉 유지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ERP라는 것이 뭔가 이거를 쭉 이끌어 갈 수 있으면 매뉴얼화 됐으면 좋겠다? 시스템화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에서 뭔가를 이거를 쭉 유지해 가질 수 있는 도구가 없을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관리 시스템인데 이제 그런 게 나온 게 바로 ERP. 우리 회사의 모든 자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관리 시스템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래서 ERP가 이제 등장하게 된 거예요. 만약 경영혁신 활동이 추진이 성공이 됐다면 그런 효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됐다면 ERP 태어났을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런 ERP 등장을 위해서 경영 성과가 극대화됐고, 그죠? 물론 이제 통합정보 시스템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이런 경영 성과가 극대화됐다. 그럼 기존에 있는 시스템들은 어땠느냐? 각각 제각기기했어요. 그죠? 서로 단절되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경영혁신 활동에서 이뤘던 어떤 성과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ERP라는 통합정보 시스템이 필요하게 됐고 세상에 나오게 된 거죠. 자, 여기 보시면 뭐 용어들이 몇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BPR, 그래서 뭐 근본적 재설계, 급진적 재설계. 사실은 어떤 핵심 프로세스의 중점적 개혁. 그래서 이 경영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그런 운동입니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그래서 뭐 프로세스 혁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비즈니스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베스트 프랙티스, 그래서 표준 업무 프로세스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 두 단어는 시험에도 많이 언급이 되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볼게요. ERP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투명 경영 수단으로 쓰인다. 거짓말 못하는 거예요. 오늘 10개 생산했으면 10개 생산한 거. 10개 사용분의 자재 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10개 생산해야 되잖아요. 10개 작업 지시했잖아요. 그럼 10개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영업 쪽에서 측면에 얘기하면 내가 수주를 받았어요. 그죠? 그럼 이게 다 전산 관리되고 모두가 공유하니까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생산 계획이 수립이 되고 생산이 되어지니까 일종의 가수주라고 얘기를 하죠. 가짜로 받은 수주. 자기 영업 실적 올리기 위해서. 이런 것들 못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못하는 겁니다. 자,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불리운다. 맞죠? 전산 시스템은 회계, 인사, 자재 관리 등 각 시스템이 분야별로 개발 운영된다. 우리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이 단어. 그죠? 통한다. 통합. 통합 시스템이다. 그죠? 이 단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통합 시스템이다. ERP 개념에서 묻는 문제 꼭 이런 유형이 많이 나와요. 모든 자원의 흐름을 기업 전체의 흐름에서 최적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시스템이다. 맞죠? 그래서 3번이 잘못된 거예요.
자, 다른 문제 하나 볼게요. ERP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경영혁신 환경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경영 업무 시스템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 없네요. 그렇죠? 기업의 전반적인 업무 과정이 컴퓨터로 연결되어 있어서 실시간 관리를 가능하게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가서 공부하게 될 ERP의 구축 발전 과정을 보면 처음에 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제 뭔가 자재 관리를 잘 했었어요. 자재 관리만? 그럼 다른 것도 관리해 볼까? 이러다 보니까 생산 자원 관리를 하게 됐고, 생산 자원만? 우리 회사 모든 자원을? 그래서 나온 게 ERP. 그래서 ERP 그러면 이제 뭐 뒤에 가서 또 얘기가 되겠지만, 우리 회사만 최적화해서 잘해볼까? 아닌데, 나만 잘해서는 안 되는데, 그죠? 네, 나와 관련된 여기 우리 회사가 있어요. 이렇게 나가 있어요. 그러면 나와 관련된 많은 것들이 있죠. 아까 우리 관계의 다양성, 소비자도 많이 있고 공급업체도 많이 있고 나의 고객도, 그죠? 내가 유통업체도 많이 있고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련된 이 외부까지도 최적화해줘. 이게 이제 확장형 ERP에 들어가서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컴퓨터가 등장됨으로써 이제 ERP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기업 내 각 영역의 업무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단위별 업무 처리의 강화를 또 나왔죠? 아니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통합 시스템이 전통적인 정보 시스템과 비교하여 보다 완벽한 형태의 통합적인 정보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게 해주는 신경영 혁신 도구이다. 그래서 이번이 또 잘못됩니다. 다음 중 ERP와 기존 정보 시스템 MIS라고 하죠. 특성 간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기존 정보 시스템의 업무 범위는 단위 업무이고 ERP는 통합 업무를 담당한다. 잘 설명하고 있죠? 기존 정보 시스템의 전산화 형태는 중앙 집중식이고 ERP는 분산 구조 처리이다. 구조이다. 실무 담당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탑다운 방식이에요. 분산 처리 구조 맞습니다. 자, 기존 정보 시스템은 수평적 업무 처리를 하고 ERP는 수직적 업무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방금 우리 분산 처리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ERP가 바로 이 수평적 업무 처리. 기존 정보 시스템이 수직적. 이 수평적과 수직적이 바뀌었죠? 잘못됐네요. 기존 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 형태는 파일 시스템이고 ERP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그래서 RDBM 이렇게 얘기합니다. RDBMS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ERP의 기능적 특징, 기술적 특징 이런 거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때 여러분들이 기술적 특징을 잘 알고 계시면 문제를 쉽게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련 문제들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ERP 개념과 등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ERP 개념과 등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합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통합이란 단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관련 용어와 관련해서 BPR, 그래서 급진적 업무 재설계. 여기서 R은 리엔지니어링이다. 그 다음에 경영혁신 활동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TQM이라든가 GIT라든가 다운사이징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 정보 시스템 MIS하고 ERP하고의 비교 문제. 그죠? 파일 시스템이냐,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냐, 분산 처리냐, 집중 처리냐.
집중 처리냐, 분산 처리냐. 어떤 게 더 개방형이냐. 당연히 ERP가 더 상대적으로 개방적이겠죠? 그런 식으로 마무리하고 ERP 개념과 등장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